자, 오늘 영어 수업에서 빈칸 추론 유형 완벽하게 정리해 볼 거야.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로서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의 오답률이 80% 육박했던 빈칸 34번 문제 다뤄볼 건데, 이 34번 문제 다른 선생님들 올리신 해설 강의, 뭔가 좀 시원하지 않고 뭔가 좀 찜찜한 거, 오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종결시켜 줄게. 완벽하게 강의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우선 빈칸에 대한 개념 세 가지 정리해 보자. 첫 번째, 빈칸은 그 글의 주제이다. 즉 빈칸은 아무데나 뚫지 않는다. 빈칸에 들어갈 만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글의 어떤 핵심, 필자의 주장, 이 빈칸에 들어간다고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포괄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사과, 배, 포도, 딸기라고 했어. 그럼 그걸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글의 주제, 핵심은 뭐야? 과일에 대한 말이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과일이라는 말의 특징, 어떤 속성을 한번 생각해봐. 나머지 구체적 사례였던 사과, 배, 포도, 딸기들을 다 포함하고 포괄할 수 있는 넓고 큰 단위의 의미.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다. 즉 빈칸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아니라 어떤 숲의 개념의 빈칸을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빈칸은 통념과 반대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통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이나 편향을 통념이라 하는데, 수능 영어 시험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트려 주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세상에 대한 올바른 어떤 관점, 그다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고, 게다가 또 영어 교육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빈칸 문제. 자, 빈칸의 세 가지 개념, 특징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빈칸 34번 문제 한번 들어보자. 자, 우선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니네가 반드시 해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수능 시험장과 똑같이 1분 한 40초, 50초 만에 이 빈칸 34번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일일이 꼼꼼히 한번 써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필자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즉,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 글의 어떤 메시지가 뭐야?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30분 이상 고민해봐. 그리고 오늘 선생님 수업 들어야 진짜 효과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니네는 잠깐 포즈 시키고 정지시키고, 그리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 막바로 설명할게. 첫 번째 문제 보자.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이해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대디아를 알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자, 여기서 segregation이랑 into랑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segregate A into B라고 한번 써봐. A를 B로 분리시키다. separate A into B, isolate A into B, 다 같은 말이야. 그럼 뭐로 분리시키는 것?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을 present, past and future,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각각 분리시키는 것은 is both a fiction. both A and B 하면 A, B 둘 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허구이며 and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refer 그러면 뭔가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근데 self-refer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거지. 근데 self-refer 그러면 긍정적 의미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 의미로 쓸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의 self-refer의 뜻이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허언증 환자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고 되게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 착각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 self-refer는 부정적 뉘앙스가 되겠지. 근데 이게 하나의 단서가, 즉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단서가 앞에 oddly라고 그랬어, 필자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자기 암시적인 프레임워크, 하나의 틀이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상한 자기 모순적, 자기 암시적인 하나의 망상이다. 근데 니네가 수능 시험장에서 un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거야. 그럴 때는 좀 센스가 필요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A fiction 이자 un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both A and B에서 A이자 B이자 즉 A의 의미이기도 하고 B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의미라는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지 의미는 같다는 거잖아. 그럼 픽션을 이해했으면 뒤에 거를 얼른 센스 있게 이거는 픽션의 같은 의미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segregation은 분리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이다. 이건 하나의 허구이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 너 소설 쓰냐?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왜 자꾸 분리시켜?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필자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이게 좀 감이 와야 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세마이콜론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말을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지. Your present was part of your mother's future. 너의 현재는 너의 어머니의 미래의 일부였었다. was라는 과거 동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was를 썼잖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에, 즉 처녀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그때 나도 30년 뒤에 멋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다음에 예쁜 아이들을 낳아서 걔네가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즉 미래의 일부였었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And your children's past will be in part your present. 자, 이번에는 will be. 미래에 초점을 맞춰보자. 당신 자녀의 과거는 in part your present. 당신 현재의 일부가 will be 될 것이라고. 자, 이거는 지금 너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 아이가 30년 will be 미래로 갔다고 쳐봐. 그럼 그 당시에 지금을 회상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현재가 현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이거 하나 또 설명해 줄게. 지금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분명히 your present year가 앞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앞에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친절하게 부연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오히려 그 부연 설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너의 현재가 어땠고 너의 뭐 과거가 뭐 어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잘 생각해봐. 필자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현재나 과거나 미래는 서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의 미래의 일부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뭐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앞에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더라고 그랬어. 그러면 앞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자.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분리시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허구이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자기 모순적 어떤 그런 망상, 착각이야. 그러면 분리시키는 걸 부연 설명하고 있어. A fiction and oddly 이하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 조금만 잘 생각해봐.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즉, a fiction 이하를 부연 설명하고 있지. 자, 그럼 나왔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야?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 현재, 과거, 미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 분리에 반대되는 개념, 즉
수능 지문은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함축적인 의미, 함의를 이해해야 돼. 함의를 이끌어내야 돼. 즉 필자가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A는 B다라고 그냥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지 말고 이렇게 직역하지 말고 의역을 이끌어내야 돼. 즉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필자의 함의가 뭘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를 각각 따로 분리해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지. 니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야. 연결이지.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단서가 있어. 선생님처럼 글을 읽어가는 방식. 선생님이 글을 읽는 방식을 니네가 배워야 돼. 자, 첫 번째 내가 뭘 강조했냐? 빈칸 추론 유형은 액면 그대로 읽어내지 말고 그 문장 안에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그랬어.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의를 이끌어내는 게 뭐야? 결국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 개념의 의식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 연결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앞부분에 선생님은 이런 걸 이렇게 캐치해. 잘 봐봐.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랬어? 모르고 있다고 그랬어? 알고 있다고 그랬지.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그랬어. 그럼 혹시 진짜 함의는 그래? 근데 너는 왜 알면서 그래? 너 분명히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걸 알면서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내야 돼. 빈칸 추론의 첫 번째 그 핵심이야. 두 번째 문장.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with 이하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단서가 붙었지. generally. 일반적으로 볼 때는 with 이하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의 반대적인 측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주 세부적인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읽어나와요. 선생님이 글을 읽는 방식을 배워가야 돼. 즉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structure, 구조화시키는 것에는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때, 이러한 진부한 방식에서 볼 때, 내가 아까 통념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했었지. 통념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시간을 분리시키는 거 전혀 잘못된 것이 없죠. 그리고 and it often works well enough. 그것은 심지어 아주 효율적이기도, 아주 효과적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왜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분명히 분리시키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허구이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즉 통념과 반대되는 의미고 통념을 반박해주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니 그 시간을 분리시키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한데 라고 얘기하고 즉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2번 문장을 양쪽을 괄호로 묶고 하나의 통념이라고 정리해봐. 통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분리시키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랬고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의미로 얘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플러스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굉장히 이게 내용 정리하기가 니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릴 텐데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냐면 어떤 멘토링, 동기부여를 주는 측면에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한 이유가 야 그걸 왜 자꾸 뭐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아니
비록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개천에서 욕 나오는 케이스처럼 그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면 되잖아. 왜 자꾸 조상 탓을 하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자, 이번엔 반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 글을 쓴 필자가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건 반대의 사례. 아니 그걸 왜 자꾸 분리시켜 생각해? 이건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가난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아니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대물림돼서 현재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한번 생각해봐. 너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정말 요령 한 번 안 피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 여기서 중요한 건 농땡이 부리고 게으르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과거 세대부터 계속 지금 현재까지 이게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계속 빈익빈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딱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 즉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가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못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너네 수험생들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 글에서는 너네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너네 그 후손 너네 자녀 세대도 계속 힘들게 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설명.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런데 그와 반대의 개념,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야. 즉 시간을 연결시켜 생각해야지. 과거, 현재, 미래가 왜 어떻게 따로따로 마냥 분리되어 있냐 이거지. 사실은 다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야.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보자.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자, however에다가 박스 표시해봐. 자,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두 가지 상식. 첫 번째, however에는 역접 연결사는 앞뒤가 서로 반대되고 상반되는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연결사고, 두 번째, however 앞에 게 중요한 거야, 뒤에 게 중요한 거야? 뒤에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1, 2번 문장에서는 시간의 분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갑자기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이 부분이 이 글의 실질적인 어떤 중심 소재 혹은 주제 아닐까? 라고 의심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however가 아니라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예시를 들어주는 연결사를 사용했다면 1번, 2번 문장 하나의 주장에 대한 사례로서 어떤 예시로서 기후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연결사가 for example이 아니라 however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글에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climate change 아닐까?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실제로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the sharp division of time, 시간을 날카롭게 divide의 명사가 division이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into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 division도 형광펜 쳐이지. 같은 색깔 펜으로. segregation, structuring, division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다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지. has been misleading. 두 번째 동사는 has hidden.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걸 등위접사 and로 연결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리시키는 것은 desperately misleading. 필사적으로 lead가 아니라 mislead니까 이건 잘못 인도하고 오도하고 있는 것. 필사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의역하면 아주 매우 잘못된 일이며 has most importantly hidden from view. most importantly를 괄호로 묶어봐. 가장 중요하게도, 즉 앞에 거보다는 뒷부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지. has hidden.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가 아니라 이 시제조차도 현재 완료로 썼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hidden. 감춰오고 있는 거야. from view. 가려버리고 있는 거야. from view. 한 뭐야? 우리의 시야로부터.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지. 뭐를? the extent of the responsibility 라는 목적어를, 즉 책임에 대한 범위를 우리의 눈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시야에서 가려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of those of us alive now.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 범위를 우리의 눈으로부터 가려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다시 한번 1번, 2번 문장을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1번 문장에서는 분리시키는 거, 이거 허구,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야. 두 번째 문장에선. 근데 말이야, 그게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로 볼 때는 되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리고 되게 효과적이야. 근데 3번 문장, 그래 그렇게 효과적이야? 그러나 however, 그러면 뒷부분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말이야, 그렇게 시간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방식,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닐까?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닐까 해당하는 말이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아주 잘못된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못된 것은 이런 얘기야.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려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 거지. 자, 이제 설명해 줄게. 기후변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각종 환경 문제들, 어떤 환경 오염, 그 다음 지구 온난화, 각종 여러 가지 이상한 기후 변화들, 과거에는 없었던 엄청난 기상 이변들에 대한 문제가, 어떤 원인이 과거에는 없었을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지구를 훼손시키고, 예를 들면 18세기 산업혁명을 생각해봐. 그때는 오로지 제조업, 만드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그때부터 지금 21세기까지 단 한 번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물건을 만들고 찍어내다 보면은 지구가 굉장히 심각한 몸살을 앓지 않을까? 지구가 엄청나게 훼손되지 않을까에 대한 책임감을 거의 단 한 번도 느끼지 않아. 아니, 느꼈다면 이걸 멈추거나 지금에 와서 중단하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만들고만 있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고 있고. 즉, 기상이변에 관해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안 미칠까? 반드시 미칠 텐데.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이따위로 아무 생각 없이 아몰랑 태도,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태도로 살다 보면 미래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 아니 더 심지어는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지 않을까? 4번 문장,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좁히는 것, narrow 시키는 것, 즉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일종의 미시적 관점, 그렇게 좁게만 보는 것이, 즉 narrowing은 형광펜 쳐야 돼. segregation, structuring, division, 표현은 다 달랐지만 사실은 하나의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식, 우리의 개념을 그렇게 좁히고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면 현재만 보게 하는 것, 좁히는 거지. 그것은 smooth the way, 그 방식을, 그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다. 자, smooth the way에다 밑줄 쳐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설명 잘 듣고 좀 이따 꼭 메모해. 자, 수능에서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 smooth the way, 그럼 길을 잘 닦아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언뜻 보면 긍정적 의미잖아. 좋은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나빠 보이는 표현이 무조건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 꼭 선생님 말 기억해봐.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이제 이 문장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어쨌든 그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주어였어. 그것이 동사가 뭐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 길을. 어떤 길을? To divorcing ourselves from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우리 자신을 divorcing 하면 뭐야? 이혼시키는 거, 분리시키는 거지. 즉,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못 느끼게 만들도록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한 책임감? For development. 발전에 대한 책임. In the past and the future. 과거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with which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with which부터 intertwined를 괄호로 묶어봐. 얘가 바로 앞에 있는 past and future를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지. 자,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Our lives are in fact deeply intertwined with the past and the future. 즉, 우리의 삶은 사실은 in fact deeply intertwined. intertwine 하면은 얽히고 설키게 만들다, 얽히게 만들다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아주 깊게 얽혀 있는 것인데 뭐와? 과거와 미래가. 자, 이제 의역해 볼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은 깊게 얽혀 있는 과거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responsibility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초래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잠깐 생각해 봐.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좁히는 것은 현재는 현재만 생각하는 거야. 과거면 과거만 생각하는 거. 즉 과거는 현재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자연스럽게 초래하고 있어.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얽히고 설켜져 있는 거지. 즉 과거에, 아까도 내가 계속 설명했었잖아. 과거에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잘못해왔기 때문에, 지구를 계속 훼손시켰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기후변화라던가 지금 지구에 어떤 심각한 환경 오염들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 이것이 미래에는 더 심각해지는 수도 있겠지. 더 심각해지고 더 엄청난 기후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를 자연스럽게 초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수능에서는 언뜻 보기에 좋은 표현이 마냥 좋은 의미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1번 문장에서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그렇게 분리시키는 게 이건 하나의 허구이며 이건 정말 자기 모순적인 망상,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봐. 지금 시국에 조금 해서는 안 된 말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그 다음에 혹시 그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범, 유명한 연쇄살인범 들어본 적 있나?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 근데 만약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아몰랑 내 책임 아니야. 그리고 난 오늘만 산다. 라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다 보면 미래 그 지구의 종말, 아니 전 지구의 모든 인구가 다 멸종할 수도 있는 걸 생각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나 그 어떤 그 연쇄살인범 그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전 지구의 모든 인구가 다 멸종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우리는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연쇄살인범이 중요한 건 우리 법에도 이런 게 있잖아. 실수로 우발로 저질러진 사건은 형량이 낮춰질 수 있지만 다 알면서 의도하고, 지금 심지어 초등학생들조차도 지금 지구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잖아. 알면서도 아무것도 난 모른다.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 일은 내일 일이지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는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자, 여기서 딱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일종의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야.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진 거야.
그렇게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의식 구조 때문에 무책임, 책임을 못 느끼는 거야. 분명히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책임, 무행동, 무대책, 그러니까 산무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감 느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않는 거지. 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대부분의 빈칸 추론 문제 그랬듯이 이 지문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 그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기상이변, 심각한 환경오염, 심지어는 지구 종말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지. 5번 문장. In the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는 it is not that. that 이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It is that. 6번 문장 봐봐. 자, it is that 박스 표시하고 5번 문장에서도 it is not that 박스 표시해봐. 그리고 not은 좀 특별히 동그라미 치고 별표 2개. 거기다가 부정어라고 써봐. 부정하는 거지. 자, 그럼 문장 구조를 정리해보자. 우선 it is that 앞에다가, 그러니까 6번 문장 it is that 앞에다가 but이라고 써봐. 그리고 괄호로 묶어봐.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5번, 6번 문장을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야. In the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that 이하가 문제가 아니야. 빈칸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바로 6번 문장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가 아니라 B이다. 근데 not A but B를 보통 이건 A가 아니야. 그리고 B일 뿐이야. 라고만 이해하는데 종종 not A but B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 앞으로 수능에서는. A도 사실은 문제야. A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B 때문이야. 왜 그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자. 빈칸 읽어보자. We face the facts.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but then 하면서도 deny our responsibility.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책임은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의 기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구나. 알고는 있어. 근데 책임은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대로 아몰랑 태도. 나는 모르겠는데? 너 책임 아닌데? 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It is not that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빈칸 34번 오답률이 쭉쭉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다분히 출제자가 노리고 문제를 만든 거야. 이거는 대놓고 여기서 변별력 주겠어. 그래서 이건 대놓고 틀리게 만들겠어. 이렇게 만든 거지. 왜냐? 한 번 더 생각해봐. 헷갈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인 것 같은,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임을 부정하고 나몰랑 태도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 it is not that, 이것이 아니야 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 문제는 이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본적 이유가 뭐야? 6번 문장 읽어보자. It is that. 바로 이거야. The realities are obscured from view. 우리의 시야로부터 이런 비슷한 표현 아까 3번 문장에서도 있었지.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and has most importantly hidden from view. 이런 거. 계속 같은 의미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그거 캐치하고. 다시 한번. 현실은 the realities are obscured. 흐려지고 있어. 흐릿해지고 있어. 뭐로부터? From view. 우리의 시야에서부터. By the partitioning. 자, be obscured by로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BPP by 수동태 구조지. 그럼 보통 by 뒤에는 어떤 행위잖아. 결정적 원인이 등장한다고 배웠잖아. 이 지문에서도 이 문장에서도 그런 거고. 그러면 현실이 가려지게 된 그런 결과는 어떤 결정적 원인이 제공을 한 거야? 파티셔닝 하는 거.
partition은 현관 붙여봐. 그럼 앞에서 쭉 반복됐던 segregation, structuring, division, narrowing, divorcing 지금 도대체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거야. partitioning. 자, partition은 니네 학교 급식실을 생각해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잖아. 이게 partition이지. 즉 구분시키는 거. structuring, division 시키는 거. 다 같은 의미지. 뭐를 분리시키는 거야? time. 또 나왔네. 시간을 분리시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흐릿해지고 있는 거야. 시야에서 가려버리고 있는 거야. has hidden. And so, 그러므로 해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한 문제가 toward the past and future, 과거와 현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do not arise naturally.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표현 아니니? 4번 문장에서 smooth the way. 자연스럽게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책임에 대한 범위를 자연스럽게 가려버리고 있는 거. 부드럽게, 그러니까 못 보도록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5번 문장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야. 아니, 그것도 문제겠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몰랑 태도,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책임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야? 그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뭐냐 이거야. 바로 6번 문장에서 나왔던 그렇게 자꾸 시간을 분리하고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태도 때문에 무책임의 태도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지구의 환경 오염이, 지구의 어떤 이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방식으로 엄청나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책임을 부정하고 있냐. 우리가 책임을 부정하면 미래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의식 구조에 있다는 거지. 어떤 의식 구조? 시간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필자는 선생님 아까 표현했잖아.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잘못된 의식구조 때문에 왜 자꾸 시간을 분리해 생각해?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어? 사실은 각각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때문에 지구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지. 자, 이 글의 최종 결론 이해됐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빈칸 유형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자. 니네가 이런 걸 느꼈어야 돼.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즘 저 순서 문제 좀 너무 자주 틀려요. 이게 순서 문제 잘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보통 선생님들께서, 야, 그럴 때는 그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있잖아. 그런 데서 순서 문제만 모아놓은 거, 그 순서만 수십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래? 그러면 순서 문제 강해질까? 또 그와 비슷한 발상으로, 선생님 저 요즘 빈칸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빈칸만 많이 모아놓은 거 이렇게 몇십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것은 절대로 빈칸에 대한 어떤 그 빈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고, 빈칸에 대한 진짜 타협법은 이거지. 오늘 선생님이 강의했던 수업했던 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각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최종적인 빈칸에 대한 결론을 얻었지? 잘 생각해봐.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A는 B다. 이렇게 단어 뜻 순수 그대로 직역하지 말고 의역을 이끌어내야지. 즉 필자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단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글의 주제라고 그랬잖아. 포괄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각 지문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글의 주제, 필자의 주장만 정확히 잡아내는 연습만 끊임없이 하다 보면 빈칸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유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빈칸 문제만 많이 모아놓은 그런 어떤 유형별 문제집만 가지고 빈칸 문제만 많이 풀어보는 게 빈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빈칸 문제든 이게 심지어 뭐 순서 찾기 문제든 간에 순서 추론 유형이든 간에 그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함의를 이끌어내서 전체 지문에 대한 주제를 잡아내는 연습만이 빈칸 추론에 대한 완벽한 타입법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선생님 좀 많이 아쉬운 게 이게 지금 그 어떤 현장 강의, 어떤 실시간 동영상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녹화해서 이렇게 수업을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독해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 혼자 그냥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니네들이랑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호흡해 가면서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고 니네 의견을 물어보고, 야 니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어떤 정보를 얻어냈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오늘 수업이 빈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해. 오늘